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과학강사 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고등학교 이제 배정 받고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예비고1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디 배정 받았는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1차, 2차 지망 한 대에서 이제 결정된 학생들도 있고, 근데 어떤 학생들은 1차, 2차 다 안 되고 그냥 어떤 다른 학교로 이제 강제 배정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속된 말로 이제 뭐 납치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래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가 결정된 만큼 이제 가서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3월달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 되게 학교 적응하느라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철저히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관학고 과학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리고 통합과학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목동에서 강의한 지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학고 학생들도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그리고 관학고뿐만 아니라 목동학교의 이제 다른 학생들 정말 많은 학생들 만나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1, 2등급 학생 수 인원수를 세는 것은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수 배출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 보면 그래도 강의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떤 모르는 문제를 가져오면 조금 거짓말 조금만 보태서 어떤 문제 딱 가져오면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이해를 조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변화시키면서 계속 강의 내용 그리고 수업 내용 그리고 교재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관학고 내신 결과 작년 결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학기 중간고사는 사실상 문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험 치르고 나서 정말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평균이 4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이 22등, 23등까지인데 근데 지금 70점 후반대가 1등급 컷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정말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 점수를 까고 보니까 일단 100점은 없었고요. 그래서 97.5점이 1등 동점자 총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학생이 저희 재원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 재원생 평균이 74.56으로 아마 학교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숫자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100점 2명이 배출됐고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평균이 올라가고 있다. 1학기 기말고사도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웠던 이유는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1학기 합산 전교 1등 2명 배출되었고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는 100점이 조금 그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8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조금 조정이 됐는데 100점 8명 중에서 저희 재원생이 4명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기말고사 때 100점 2명이 나왔는데 2학기 합산해서 단독으로 전교 1등 학생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 수업을 저랑 같이 듣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성적표 찍어서 저한테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1등인데 단독 1등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진짜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도 내신 결과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일단 관학고가 고등교육과정에서 과학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학생들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인 통합과학 1, 2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기 노란색하고 청록색 글씨의 분류는 뭐냐? 바로 평가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1, 2, 3, 4, 5등급으로 나오는 게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청록색은 A, B, C, D, E 절대평가로 평가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통합과학 1, 2, 4학점이 들어가고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은 1학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통합과학 1은 1학기, 2는 2학기 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진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는 학생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기하랑 그리고 사탐 과목 그리고 과탐 과목에서 그 중에서 택 3개를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그럼 이건 사실은 1학년 때 이제 과학 과목이나 사회 과목을 공부해 보면서 조금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학 전공을 어느 곳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사실 각 대학마다 진로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공계를 지망한다라고 하면 물화생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전공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22년도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뭐냐? 그전에는 물화생들을 1년 동안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학년 1학기 때 한꺼번에 모두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뭐 물화 아니면 이제 사탐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이들의 진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는 지금 총 8과목과 그리고 여기는 융합선택 과목 3과목이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학과 수시에서는 좀 유리한 게 그래도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조금 유리한데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15년도 교육과정에서 물리 2, 화학 2라는 과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2 과목이 세분화돼서 총 8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순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뭐 절대평가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기준은 상대평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통합과학이잖아요. 수능도 치러야 되고 이제 다가오는 고1 내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게 바로 통합과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과학 단원별 목차를 보시게 되면 사실 시험 범위가 좀 중구난방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 1단원, 여기는 과학이 기초라서 사실은 통합과학 영역인데 어떤 특정 선생님이 뭐 이제 물리 파트다, 화학 파트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관학고에서는 화학 선생님이 모두 다 도맡아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1학기 중간고사 화학 파트 시험 범위였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이제 계산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위주로 먼저 공부해 주시면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1에서 2단원이 있는데요. 2단원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관학고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이 바로 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물리 파트가 이렇게 별표 5개까지 사실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5개까지 매기느냐? 여기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는 파트가 사실 반도체를 다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통합과학 수준이라고 하면 순수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개념만 배웁니다. 그런데 관학고는 물리학 수준까지 출제가 돼서 P형, N형 접합, 다이오드, 그 다이오드의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관학고는 물리 파트가 정말 어렵다. 물론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선생님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물리학 1 수준으로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1에서 마지막 3단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간에 주황색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황색은 사실 이게 조금 관학고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학교는 시험 범위가 소단원별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하고 딱 끊어서 진도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관학고는 중간에 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이제 애매하게 끊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2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의 내용이 누적으로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2번 공부하지만 그게 단점이라고 하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렇게 되는 단원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물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문제 보여드릴 건데 거의 통합과학 수준이 아니라 물리학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통합과학 2는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관학고가 재작년까지는 뭐 1, 2가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맨 뒷부분을 갑자기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들어가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작년부터는 1, 2가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2 과목을 1학기 때 배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2 과목은 그냥 통합과학 2는 그냥 2학기 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주황색 파트 한번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관학고는 매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는 중간고사, 그리고 중화반응은 기말고사. 그러니까 사실은 중화반응을 할 거면 산과 염기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말 때 또 한 번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단원에서도 여기도 보시면 지구과학 파트. 여기도 지구 환경 변화라고 해서 앞부분에 똑같이 온실효과나 지구 온난화는 중간고사였지만 그 뒷부분에 관련된 현상들은 또 이제 기말고사 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는 물리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입니다. 그나마. 근데 여기는 발전과 에너지원이 조금 어렵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는 쉬운 부분인데 관악고라서 5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여기 마지막 단원인데요. 마지막 단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문제가 뭐냐? 선생님이 어디를 담당하시느냐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안 배웠는데 뒷부분부터 이렇게 시험 범위가 조금 달라서 좀 아이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관악고 통합과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은 4학점인데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화생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4분이십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는 물리학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화학 파트는 화학 선생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은 전공 과목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심화 내용을 가르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악고는 소단원의 진짜 일부만 들어가서 조금 시험 범위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업 교재는 교과서는 미래엔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화학은 사실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프린트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물생지는 교과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교과서 외에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험 문제 출제되는 자료를 보면 교과서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갖다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조금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선택형 28문항 100점 만점입니다. 서술형이 없지요. 근데 사실 이 서술형이 없는 이유가 수행평가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로 서술형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항상 이제 탐구 실험으로 이제 서술형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중화반응 탐구 실험 그 수행평가 나간대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저는 그거에 맞춰서 진도 빨리 바꿔서 그거에 수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수행평가까지도 점수 잘 맞을 수 있도록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수행평가 비중이 정말 높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40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제법 어렵거든요. 아마 시간 많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시험 난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 파트 난이도 매우 높고요. 그리고 화생지는 지역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프린트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그리고 완벽하게 숙지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리학 심화 내용으로, 그래서 사실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물리학 위주로 출제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 EBS 수능특강,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문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1학기 오른쪽 중간고사 기출문제고요. 왼쪽이 이번 연도 수능특강 물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물리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사실 손도 못 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문제. 근데 지금 왼쪽 문제가 그 수능특강에서 나오는 물리학 문제인데 그게 3점짜리입니다. 과탐은 2점, 3점 있는데 3점짜리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신다는 점. 근데 2학기 중간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서 그런 것을 선생님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제가 이제 수능특강이나 EBS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변형하시는구나를 알고 그 모든 문제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단원의 문제를 모아서 출제 예상 문제로 아이들한테 풀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풀어봤던 문제 똑같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아무리 물리학 문제라고 하더라도 풀어봤던 문제면 분명히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화학은 사실 산화환원 반응하고 상년기 중화 반응 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2학기 때 들어가는 단원입니다. 아마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고 계시지는 않은데 앞으로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관악고에서도 이 파트가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난이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 내용까지 완벽하게 숙지해야 지역적인 문제들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화학 문제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런 문제 정말 산염기 중화 반응 문제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원소의 종류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시지만 자료는 교과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문제가 이게 생명과학 파트 문제인데요. 사실 교과서에 저 그래프,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저 문제 한 3-4문제는 풀었거든요. 비슷한 문제.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고 어려움이 판가름이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다양하게 접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생명과학과 비슷하게 지역적으로 출제가 되고 난이도가 높은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지구과학 문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이 사실 지질시대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가 단조로워 보이지만 왜 지역적으로 출제가 되느냐? 사실 지질시대가 이제 4가지 시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성칸불이하고 고생대가 언제고 다 외우게 시켰습니다. 근데 기억에서 보시면 상대적 길이가 몇 %를 차지하느냐라는 것까지도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알더라도 그 전체 시간까지도 알고 있었어야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5번이 엘니뇨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거는 지구과학 파트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원 자료들까지도 모두 다 분석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1학기 중간 예상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도 기준으로 바탕을 했고요. 근데 시험 범위가 조금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리학은 아마 정말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화학은 과학의 기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거기도 조금 유념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정말 범위가 많습니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학교 들어가고 사실 적응하고 수행평가하고 하면 진짜 눈 떴다 감으면 그냥 이제 바로 중간고사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는 저희가 이제 항상, 사실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개정 첫 해였기 때문에 교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는 그 전 자료를 바탕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작년에 교재가 한번 자료가 쌓였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악고 교재를 계속 수정하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고만을 위한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 탐구 실험 내용은 사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꼭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빈칸 채우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암기 노트인데요. 제가 사실 이 암기 노트는 항상 하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매 시간마다 아이들한테 암기 노트를 주는데, 아까 봤던 교재 내용 바탕으로 해서 서머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과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암기를 굳이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게 정말 너네들한테 도움이 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계속 꾸준히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 이제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암기 프린트 내용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수업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효용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보시면, 그래서 내신 대비 때는 이렇게 암기 프린트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종 정리 노트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 만드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 동안에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필기 내용을 모두 다 적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자료가 쌓이면 진짜 몇십 개가 쌓이는데, 그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한번 정리하고 또 다른 학생 거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한 20번 넘게 거의 30번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중요시하는 예시 문항까지도 제시해서 아이들이 막판에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거의 이제 막판에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진짜 이게 종이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이 암기 과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면 조금 외워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이들한테 좀 재밌게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저절로 외워지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수업은 영상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 각각의 시간 모두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고 아이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사실 3시간 내내 모두 다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선생님 수업 영상 다시 보고 싶어요 하면 링크 제공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숙제 해설도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해설 영상을 수업 시간에 다 풀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모두 다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거 체크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매주 수업 영상을 해설 영상을 업로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 다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이전 시간 수업 내용을 테스트하는데 내신 기간 동안에는 아까 보셨던 암기 테스트 내용 테스트하게 될 거고 만약에 미통과할 경우는 다시 재시험 보러 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후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뒤에 1시간 정도가 시간이 되는데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아무래도 좀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개설해서 이제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관악고는 지금 현재 통합과학 수업을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통합과학 과목 솔직상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서 과학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